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고 있냐? 뭐 어제 외인들 매수세, 그리고 오늘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뉴스,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도 있다, 납품했다 하고 있다, 이런 호재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호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종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왜 근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라고 보시면,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 차트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삼성전자. 이 재무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를 편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럼 고금리 시대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 이 회사가 얼마나 진짜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보다는 이 회사가 진짜 실제로 돈이 얼마큼 벌려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약간 고금리 시대에 좀 많이,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저금리 시대에 되면 이제 이런 얘네들이 돈을 얼마큼 버냐 이거보다는 성장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금리냐 저금리냐, 그리고 지금 환경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잠시만요. 예, 갑자기 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보다는 이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죠. 여기 구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2023년 1월하고 이 가격이 이제 2020년 7월 그리고 2020년 1월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이제 EPS. 이제 EPS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EPS가 지금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면 EPS라는 거는 찾아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 텐데, EP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기순이익에서 이 주가를 나눠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 그래서 한 주당 내가 얼마큼 이익을 벌고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지표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 때는 이 이익이 정말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그 영업 이익도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지금같이 좀 가치 평가할 때, 지금 같은 시대에서 좀 가치 평가할 때는 EPS 위주로 보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니, 영업 이익이 증가했니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그래도 EPS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영업 이익은 올랐어요. 영업이익은 계속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단기 순이익이 좀 가파르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서 올라간 거고, 이제 지금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EPS 기준을 보시면, 자, EPS 여기 기준을 보시면 1460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딱 보시면 1450원으로 1460원으로 봅시다. 좀 더 긍정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이 가격이 2021년도 가격하고, 그리고 좀 더 전으로 가면 2020년도 하고 이제 비슷해져요. 이제 또 좀 더 이제 또 뒤로 가면 여기 2017년도 고점하고 이제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영업이익은 이미 또 올라오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이제 단기순이익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이 많이 늘어났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때 밸류, 이때 그 주가하고 지금의 주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단기순이익 영업이익도 있겠지만 일단 자본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EPS가 뭐 옛날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더 주가가 빠지겠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이유는 자본 총계 때문입니다. 자본은 늘고 있다. 그래서 이 PBR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 요소가 또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복합적이긴 한데 또 지금 저점이 나온 이유는 이제 EPS가 EPS당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이 정말 이제 좋은 거죠. EPS가 이 EPS를 좀 더 이제 나누면 이제 PER이 되는 거죠. PER이. 근데 PER로 보면 그것도 비슷해요. PER로 또 보면 이렇게 PER도 보면 여기 요때하고 또 요때 뭐 EPS라고 뭐 어렵겠는데 PER로 보시면 됩니다. PER 지금 뭐 PBR은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건 올라갈 때 보는 거고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지금 이제 PER하고 EPS 즉 이제 한 주당 가치가 얼마큼 있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까지 이제 66,000원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완전 저항이거든요. 이거 좀 센 저항인데 여기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되겠고 지금 뭐 익절 21선 이제 또 저항이기 때문에 21선에서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6,600원까지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더 장기 투자할 관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손절가만 55,700원 이 저점을 깨는 것만 좀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늘 장중 추정을 보면 이제 기금이 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금이 좀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은 당연히 숏 포지션이죠. 어제는 이제 숏 커버링 같고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지금 한국장은 숏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외국인이 나가도 사실 크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장은 숏 포지션이에요. 왜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은 지금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적게 팔고 뭐 사주면 땡큐인 거지 뭐 팔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기금하고 이제 금투는 이제 마지막에 잡혀요. 아무튼 이 기금이 이 삼성전자를 이제 바닥을 다져줄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좀 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의 이제 신용인데 개인의 신용이 좀 늘었어요. 좀 늘었기 때문에 개인 신용이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21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려요. 어제 이거 올랐을 때 개인들이 팔았는데 이때 신용도 같이 낮아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21선 뚫고 좀 잘 가겠지만 지금 다시 신용이 낀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신용이 꼈기 때문에 오늘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추천주 분석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황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은 키움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해서 키움하고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시황은 당연히 운하는 좀 약세입니다. 뭐 코스닥하고 지금 코스피가 살짝 반등하고 있긴 한데 어제 테슬라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정확한 2차 전지가 좀 하방을 했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안 좋았는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조선주도 좀 실적 쇼크가 좀 났고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이제 좋을 겁니다. 왜냐면 AI에는 원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는 제가 계속 보라고 했던 종목인데 저는 이거 어제 단타 치다가 물려가지고 손절했긴 했지만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는 이제 하나 회장이 밀고 있고 그리고 또 기관들이 또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관들이 이제 또 늘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관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관이 팔면 같이 팔면 돼요. 하나 인더스트리 솔루션즈는 좋아요. 이거는 신규 상장주의 취급 좋은 회사입니다. 뭐 유통 물량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기관들도 사고 있으니 여러분들 단타를 하신다면 이 회사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진엔텍.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원전 관련주 그리고 이제 방산에 이제 좀 이제 강세를 보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래, SK 하이닉스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에 빠지는 이유는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도 뭐 삼성전자 잘못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좀 장중 추정을 보면 이제 기금이 팔고 있어요. 특히 보험이 이제 많이 팔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비교적 싼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이고요. 외국인은 상관하지 맙시다. 기관이 이제 좀 더 비싼 SK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좋겠지만 지금 이제 신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는 권장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은 뭐 이것도 사실상 시황이죠. 시황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좀 내리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스닥은 롱이고요. 오늘 좀 상해가 좀 빠지지만 상해도 결국에는 롱을 칠 겁니다. 근데 이제 상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홍콩 항생을 사는 느낌이고요. 니케이는 이제 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숏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산다고 해서 이제 막 뭐 외국인들이 사냐,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숏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환율은 이제 창용 총재가, 우리 한은 총재죠. 한은 총재가 이제 원달러 개입을 이제 약간 비슷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원달러 확률은 좀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미국이 빅컷을 하지 않는 이상, 빅컷을 하면 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빅컷을 안 하면 이 환율이 좀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 원달러 확률은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봅니다. 왜냐면 한은 총재가 우리 한국은행이 개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는 좀 하락할 이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수출이 안 좋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눌리고 있다. 막 그렇게 크게 눌린 것도 아니에요. 약간 눌리고 있다.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좀 눌리고 있는데, 눌리고 있다. 한국장 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외국이랑 똑같이 이제 하락 포지션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스닥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국장을 아예 안 하면 또 재미없고, 국장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에 이제 좀 종목들을 좀 찾아봅시다. 또 오늘도 3시가 돼가고 있으니까 또 살 건 또 사야죠. 뭐 제가 오늘 보는 거는 삼성증권 증권사입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 PF가 증권사들이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이미 부동산 PF가 없는 증권사도 있고, 부동산 PF가 너무 많은 과대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적으면서 또 수혜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밸류업 기대들이 있는 이제 회사들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이제 차트가 괜찮고요. 지지가 나왔죠. 좀 눌렸지만 KB금융 찍고 하나금융지주도 음봉이긴 하지만 차트가 그래도 이쁩니다. 잠시만요. 금투세 뭐 영향이라고 얘기하네요. 뭐 금투세는 그 지수에 영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지수에 영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줄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여기까지. 뭐 기대 손실을 보면 그냥 좀 짧게 보면 46,200원, 좀 길게 보면 여기까지 45,600원까지. 그리고 얘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차트예요. 차트상. 그래서 선제포만 좀 잡아주고 이제 목표가는 신고가인 이제 49,000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증권 나가겠습니다. 좀 좀 가벼운 주식으로 좀 드리고 싶긴 한데, 가벼운 주식을 주니까 일단 손절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불안하니까요. 좀 안전한 종목으로 삼성증권. 삼성증권 PBR 0.6 많이 낮죠? 0.64. 삼성증권도 좋아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자사주 매수나 이런 거는 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번 검색해 볼게요.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공시점 삼성증권. 뭐 KB금융은 그 자사주 해서 올린다고 얘기하고, 삼성증권은 호실적 전망 이런 거밖에 없네요. 공시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밸류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직접적인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삼성증권도 이제 다른 금융사들이 자사주 매수 등으로 주가 부양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어느 정도 자사주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눌렸기 때문에, 눌림목이죠. 눌림목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그냥 추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 목표가는 49,000원 봅시다. 그리고 손절가가 좀 그래도 기대 수익을 좀 짧게 잡았으니까 46,100원 보겠습니다. 46,100원. 그러면 어느 정도 손익비가 나오죠. 좀 짧게 본 겁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여기 45,700원까지 보셔도 돼요. 길게 보실 분들은. 네. 손익비를 또 계산했기 때문에 상승재료. 다음 부동산 PF 리스크 해소. 당사에 그리고 호실적. 그리고 왜 지금 증권사들이 호실적이냐면, 일단 그러니까 환율 수수료하고, 그리고 미국장 거래대금이 이제 국장 거래대금 줄어든 대신 미장 거래대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이제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장 거래대금 때문에 이제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 전망. 그리고 주주환원 기대. 주주환원은 지금은 없지만요.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좀 대형주 위주로 드리면 좀 안전하게 좀 나갈 수 있어가지고. 자, 추천주 냈으니까 이제 추천주 이야기를 좀 해야죠. 증권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번에 좀 차트가 좋다는 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차트가 좋아요. 지금 두산 바켓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물대로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이제 가치가 좀 더 올라가니까요.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쭉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특히 사모가 또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손절폭이
손절폭이 너무 커요. 여기까지가 이제 손절폭인데 21선 올라오면 여기까지, 여기 한번 부딪히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폭이 좀 셉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좀 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수익이 87,000원 87,000원까지 보고, 손익비는 괜찮죠. 손익비는 65,000 65,800원까지 좀 안전적으로. 스탑로스까지 계산을 한다면 65,600원 선, 65,500원 선까지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두산 로보틱스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만, 왜냐면 얘는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알리진 않겠습니다. 좀 내려온 다음에, 일단 추천 중 나가겠지만 내려온 다음에 사시는 걸 좀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 85,000원 선, 82,000원 선, 82,000원 선. 예, 82,000원 선 보면 될 것 같아요. 82,000원 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면, 보수적으로 봐도 한 82,000원에 딱 적당하겠네요, 깔끔하게.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65,500원 65,500원 상승재료. 두산밥켓 인수 가능수. 그리고 이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뉴스 같은 걸로. 두산 로보틱스. 또 개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두산바켓은 그 실적 쇼크 났습니다. 두산바켓 실적 쇼크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두산바켓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내피셜이긴 한데, 두산바켓에서 이제 실적을 쇼크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럼 두산바켓 뭐 안 좋은 회사구나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이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두산바켓에 매집을 해서 좀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싶어요. 이거 하나만 되겠어요. 뉴스가 뭐 딱히 없네. 뭐 로봇적인 뭐 개인 이슈는 있는데 지금 로봇 쪽은 다 안 좋고 얘만 좋아가지고 얘는 개별 이슈로 보시면 돼요. 로봇 회사는 그냥 지금은 좀 안 좋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만 이제 그냥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눌린 다음에 사세요. 매수가.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가로 줬는데 좀 눌린 다음에 손절폭하고 좀 가까워진 다음에 사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까보니까 두산바켓 눌렸다, 그럼 21선을 지지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이것도 중요한 시향이죠. 고려아연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품절주고 기관들이 올리고 있어요. 기관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기관들이 이제 위로 긁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에 숏을 친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긁어버리면, 고려아연 맞죠? 기관들이 이렇게 긁어버리면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모펀드가 긁은 거는 이제 숏포지션 청산시키려고 긁은 거고, 근데 지금도 금융들이 지금 긁고 있잖아요. 보험사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오늘도 긁고 있고, 이 기관들이 계속 긁으면 안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품절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회사는 한 주라도 더 사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경영권 분장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 품절주인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숏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꺾인 다음에 완전 이탈한 다음에 그때
약간의 숏을 먹고 나오는 건 좋겠는데 뭐 이걸 뭐 다 먹겠다 내가 지금 경영권 분쟁이 여기서부터 올라갔으니까 뭐 내가 요거를 다 먹겠다 이 숏을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면 청산시키고 갈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내가 진짜 숏을 치고 싶다 난 이게 정말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기일이 있으니까 만기일도 좀 어느 정도 계산하신 다음에 그 좀 멀리 있는 걸로 좀 비싸긴 하지만 멀리 있는 걸로 해서 만기가 좀 멀리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조금씩 사모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내려와요. 이렇게 올리는 종목들은 그 한 몇 달 가야 돼, 몇 달 상승합니다. 몇 달 쭉 가요. 그러니까 이 신고가는 뚫겠지만 더 올라가도 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횡보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내려봤자 여기 이 자리에서 크게 횡보하기 때문에 근데 품절주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또 횡보하겠죠. 그러니까 경영권이 끝내려면 일단 최소한 내년이 돼야 돼요.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내려면 최소한 내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숏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좀 더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네온테크 이것도 이제 좋은 회사죠. 네온테크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돌파했죠. 네온테크 말고 어제 티플렉스 어제 잘못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티플렉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올라타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예요. 트럼프가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해리스가 돼도 올라갈 거예요. 얘는 이미 나는 올라가겠어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단으로 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좀 가지고 있을 만하죠. 재무도 괜찮으려나? 재무는 안 봐가지고 재무가 좀 안 좋으면 장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손익계산서 분기 연결 조회 왜 안 나오니? 안 나오는군요. 이거는 네이버로 봅시다. 티플렉스 네이버 증권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PBR이 저 PBR이고요. 적자 기업일 거예요. 원래 흑자 기업이었는데 이제 적자로 돌아섰고 분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부채 낮고요. 이런 거는 좀 들고 가도 돼요. 그리고 뭐 CB나 뭐 유상증자 같은 거 안 했고 오히려 현물 배당을 줍니다. 우리 배당 기업이에요. 배당률 좀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는 많이 낮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눌리면 다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제 드리려고 그러다가 어제 한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그러다가 여기 올라가기 전에 드리려고 그러다가 손절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못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걸로 추천주가 나갔더라고요. 티플렉스 그래서 분석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스윙으로도 좋다. 근데 좀 눌린 다음에 이제 추천주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했고요. 삼성전자는 21선을 뚫으면 21선 뚫고 6만원을 뚫어야 61,000원까지 가는 겁니다. 61,000원이 근데 강력한 저항이에요. 정확하게는 61,000원보다는 여기 정확하게 여기 62,000원 부근 61,000원에서 62,000원 부분이 진짜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21선 지지를 받고 그래서 21선을 뚫냐 안 뚫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올려주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좀 제발 부탁이니까 신용으로 사지 마세요. 신용으로만 안 사면 잘 가는데 꼭 신용으로 사더라. 국장 신용매매는 계잡주에서 하시지 이런 우량주에서 신용을 하다 보면 미친듯이 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피곤해지고 기관들도 피곤해지는 그러니까 서로 좋을 게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신용으로 사시는 걸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할 매도 의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으로 한번
써놓을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 전망 의견 오늘 써있죠? 이렇게 봅시다. 됐고. 자, 이제 어제 추천가 57,800원 57,800원은 수익 구간. 하지만 21선 저항 구간. 하지만 오늘은 21선 저항 구간. 따라서 분할 매도 의견. 만약 21선을 돌파하면 61,000원에서 저항이 나오며 여기서 눌릴 가능성이 큼. 그리고 61,000원에서 2,000원 선에서, 그리고 62,000원 선 눌리고 21선 재지지하고 반등하면 목표가인 66,000원까지 쉽게 갑니다.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력한 숏은 삼전의 가장 강력한 매물대이자 숏 포지션 잡는 구간은 69,000원에서 75,000원 사이입니다. 이때는 신용 물량이 많으면 급락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 의견이다. 따라서 오늘은 분할 매도 의견,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이제 슬슬 장이 끝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 매매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이제 삼성증권입니다. 뭐 다 삼성그룹이죠. 그래서 한번 보고 갑시다. 공지사항은 뭐 없고, 두산 로보틱스 하나 줬고, 이제 삼성증권, 그리고 삼성전자 수익 구간인 거 체킹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 그냥 손절가에서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하시면 되겠고, 현대바이오랜드하고 우리 ST팜은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도 사실상 손절입니다. 그래서 좀 손절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드리고 싶습니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일단 한국장은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뭐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나스닥이 더 좋다. 그리고 한국장은 이제 외국인은 숏 포지션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해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콜옵션, 풋옵션 양매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율 개입을 하니까 이제 선물은 이제 롱을 잡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달러는 또 얘는 또 롱이니까 이거 해지예요, 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파생이 해지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그냥 현물 포지션은 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서 버티고 있어주죠. 그래서 이번 산타넬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기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지금 한은 총재가 이제 $1 개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개입을 하기에는 너무 또 올라갔는데, 아무튼 뭐 개입을 하면 산타넬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4분기 매출이 좋아요. 4분기 매출이 좋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겨울 물량을 좀 땡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4분기 수출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산타넬리가 올 거라고는 봐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경쟁에서 좀 밀렸고, 이제 미국 애들도 이제 자국 내 거 쓰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향이 또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하다. 하지만 히스토리,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4분기는 좋았다. 그래서 수출이 좀 괜찮으면 이제 센타넬리가 오는 거고, 수출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센타넬리가 와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망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2차 전지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주가상. 네, 그 실적상으로는 안 좋아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 짧게 매매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실적이 괜찮으니 바이오는 좀 내려가면 좀 사시고, 좀 올라가면 좀 팔고, 약간 좀 단기적 매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바이오를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기 스윙이나 이런 것들 바이오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했던 삼성증권 같이 밸류업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업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려면 또 힘차게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업도 이제 눌리기도 했고, 밸류업도 이제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방산, 미국 방산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방산은 미국 방산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국내 방산도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사실상 차익 실현을 좀 권고해요. 그래서 방산은 차익 실현 권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전, 두산의 넓빌리티는 이제 뺏길 거니까 뭐 괜찮은데, 그냥 원전 BHI나 우진엔텍 뭐 이런 것들, 원전 관련주들은 뭐 좀 더 상승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